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우리 이제 야권이 대대적으로 지금 충격을 받는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이미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 최초의 선고 재판이 있었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항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제 후속 보도가 지금 계속 자세히 나오는데 윤 대통령의 오늘 반응을 지금 아주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어요. 당연히 뭐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좀 이 안타깝지만이죠. 이 불만이 가득한 이런 표정을 짓지 않을 수가 없었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의 재판 이 선고와 관련된 태도의 변화,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오늘 이제 특검, 제2차 특검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 대통령이 이걸 갖다가 거부권 행사 천만의 말씀이죠. 예, 그래서 특검, 이게 이제 또 이제 그 법조계에서 상당히 지금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셉니다. 우선 중복. 이미 뭐 지금 3대 특검까지 동원했는데도 지금 밝히지 못한 거. 이거 그러면 어거지로 짜 맞추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보안수사라고 한다지만 보안수사가 아니고 중복수사다, 중첩수사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침해 요소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요,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거 또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일선 검찰청에서의 수사 인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민생 수사가 뒷걸음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국가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또 써서야 되겠느냐. 예. 자, 그래서 이미 말이죠. 3대 특검에 대해서는 209억 원이나 집행이 됐는데, 지금 2차 종합특검을 하는데 154억이 또 들어간다는 겁니다. 170일 251명의 인력. 이 170일이니까요. 딱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방선거를 정조준한 특검이다. 자, 그래서 지금 우려 중에 하나, 그 법조계 비판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계엄과 관련해서 이 동조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을 정조준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지방선거용 특검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검 내용을 2차 특검이죠. 특검 내용을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되면 말이죠. 추미애가 경기도민을 갖다가 2등 시민이다 해서 지금 경기도가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추미애 인생 끝난 것이죠. 야, 이 못된 인간들. 야, 추미애, 이혜원이 진짜 막상막하에 1, 2등을 다투는 지금 여성 정치인 대표적인 인물들이 아니냐. 이런 인간들 벌써 쓸어내버렸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우선적으로 지금 2차 특검과 관련해서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차 특검 이제 결국 말이죠. 전부 다 통과됐어요. 다수당의 횡포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에서는 2차 특검은 지방선거용 내란몰이다라고 반대했지만은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석 174명 중에 찬성이 172, 반대 2명.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대표는요, 개혁신당에서 천하람과 이주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불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특검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수사 대상과 인력 기관 면에서 매머드급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수사 대상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을 비롯한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외에도 외환죄 군사 반란 혐의도 별도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외환죄는요, 지금 조은선 특검이 하다 안 되니까 일반 이적대로 돌렸는데 이거를 다시 외환죄를 꺼내놓고 군사 반란을 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수사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 대상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군 각급 부대 등이 지난 계엄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 수행했다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결국 말이죠. 여권에서 그동안에 이제 오세훈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계엄에 동조했다. 인천시장을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야권의 시장, 그다음에 지사를 정조준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윤 대통령하고 김 여사가
대선 당시에 공직선거법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이런 혐의도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벌금이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선거보조금 약 400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 인력도 최대 251명이에요. 그래서 내란 특검이 최대 267명이기 때문에 비슷하고 김건희 특검이 최대 205명보다도 더 큰 메모드급 특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도 최장 170일간이고요. 그래서 지방선거 기간 내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예. 자, 그래서 이게 말이죠. 지금 자기한테 불리한 통일교, 공천원금 이런 특검은 뭉개고 2차 특검을 우선적으로 지금 처리한 거가 되겠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 이거 대법에서도 이건 재탕이다. 반대를 표시해 왔지 않습니까? 대법에서도. 자, 그리고 이제 법원행정처도 별도로 2차 특검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3대 특검의 재연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강행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판사들이 말이죠. 판사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미, 예. 이거 이제 이성윤이가 이제 대표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17가지나 돼요. 그래서 법원행정처 이름으로 지금 의견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 조치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것이다. 수사 인력의 파견으로 인한 통상적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해서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고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속과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사실상 반대를 사법부에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강행 처리한 겁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민주당도 겉으로는 추진하려고 하는 통일교 특검하고 수사 범위가 중복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2차 특검 제정안과 통일교 특검 법안을 함께 처리할 경우에는 지금 이런 중복되는 부분은 좀 빼야 될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요. 지금 2차 특검이 다루는 사건의 재판과 사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국가안전보장이라든가 안정질서 그리고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재판 공개의 예외를 허용하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공개에 대한 헌법 제109조를 보면 단서 조항에서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야 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헌법 규정을 싹 다 무시하고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이런 악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조계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2차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이거는요, 연합뉴스에서 이 도표로 정리한 겁니다.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 이름이 어떻게 돼 있느냐?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17개 의혹이에요. 그래서 노상한 수첩에 게재된 국회 해산,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내란, 기획, 준비 행위와 관련된 모든 범죄 혐의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12상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 그리고 추가 계엄 모의 혐의, 이것도 따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 추천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하고요,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누구예요? 조국이잖아요, 조국. 조국당하고 민당에서 특검을 한 명씩 추천하자는 겁니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서 총 170일을 하자는 거예요.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검사가 15명, 파견 공무원을 130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신설한 규정은 공소가 이미 제기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공소를 유지한다. 그리고 특검과 특검보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 지휘 감독을 받는 파견검사가 공소를 유지한다. 그리고 지금 야당 주장 등 주요 논란이 또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수사 대상과 현지 단체장
망신 주의용이라고 하는 반발이 나오고 있고요. 여당의 내란몰이가 지속돼서 3대 특검 중복 수사가 우려된다. 그래서 오늘 말이죠. 오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서 바로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비판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이 중요한 대목이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요 종합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선까지 염두에 둔 지금 특검 수사다. 자, 그래서 지금 최장 170일간 17개 의혹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몰이다 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장동혁은 지금 단식 노선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여권에서는 여당에서는요, 설 전에 법 왜곡죄를 비롯한 이 사법개혁을 강행하겠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래,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필벌을 하겠다라고 있어서 또 전면전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종합특검법 통과로 인해서 여야 간의 1박 2일간의 필보 대결은 일단 끝났지만은 앞으로 사법개혁을 놓고서 또다시 2차 필보가 예상된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장동혁이는 이틀째 특검 수용을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 중에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건 이제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윤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야, 이거 장동혁에 대한 실망이 우리 우파 국민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상하고 있다. 확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내용은요, 제가 별도로 편성을 해서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2차 특검 이제 문제점이 뭐냐? 이 문제점에 대한 지금 우려와 비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어요. 우리 모든 국민들에서. 자, 그래서 우선 재탕 수사의 자칫 대규모 예산과 인력이 낭비돼서 별로 실익도 없는 특검이 아니냐? 예, 그야말로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 이런 비판이 상당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7개 의혹을 지금 대상으로 삼을 예정인데, 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포함되지 않았던 노상원 수첩도 들어가 있어요. 노상원 수첩. 예.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 이제 제대로 이제 수사하지 못했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 공모 정황을 끝내 밝히지 못했는데 요것도 지금 수사하겠다.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그리고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의혹, 그리고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 이런 것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을 완전히 규명해서 처벌해야 되겠다. 이게 여권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차 특검에서는 지금 3대 특검의 기한과 입법 한계로 규정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혹들, 이거를 파헤치는데 집중할 것이다. 예,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최장 170의 수사기관에 특검 1명, 특검보 5명, 파견 검사가 15명, 특별수사관이 100명, 파견 공무원이 130명, 최대 251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법 쪽에서는요, 국가적 중대사안과 관련해서 의혹을 남김없이 처리하기 위해서 실체를 찾기 위한 노력은 필요해. 그런데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이죠. 3대 특검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전방의 수사를 벌였는데 또다시 대규모 경찰, 검찰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거 지나치다. 예, 지나치다. 이런 비판이 지금 쇄도하고 있어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말이죠. 참고적으로 김 여사 특검팀은 작년 연말까지 89억 예산 집행, 내란 특검팀은 65억 5천, 최혜병 특검팀은 54억 2천을 지출한 바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공소유지 때문에 예산이 계속 추가로 투입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2차 통합특검은 일단 154억 3천만 원 정도가 뜰 것이다. 그리고 검찰도 판사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겁니다. 왜? 3대 특검 수사 당시에 투입된 파견검사가 지금 100여 명이었는데 이거 정말 사실상의 업무바비 상태를 초래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종합특검 파견검사는 그보다 적은 15명이지만 3대 특검 파견 검사 중에 다수가 공소유지를 위해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관봉권, 그 다음에 쿠팡상설특검, 통일교 신천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된 인력까지 고려하면 일선 검찰의 부담이 무지하게 크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면요. 3대 특검 파견 중 복귀한 검사는 내란 특검에서 58명 중에 26명, 김건희 특검은 51명 중에 17명, 수은지 해병 특검은 17명 중에 10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차 특검이 그야말로 실익도 없는데 이거 뭐 하는 짓거리냐? 이런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재판과 관련한 그 분위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징역 5년 선고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얼굴 표정은 굉장히 굳어 있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리고 법원 앞에는 지지자들이 또 열렬히 응원을 하고 있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는 내내 굉장히 굳은 표정이었고 눈을 깜빡이고 한숨을 길게 쉬기도 했다. 예. 이런 분위기 스케치가 지금 언론에 쭉 보도가 되고 있네요. 예. 굉장히 참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자,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말이죠. 이 표정, 굳은 표정이었고 법정에 출석해서 선거 순간까지 얼음장 같은 표정을 유지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60분 동안 1시간간 1심 선고를 지금 진행하는 동안에 윤 대통령은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못하고 눈을 자주 깜빡이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예. 그리고 오늘 흰색 와이셔츠하고 짙은 남색 정장 재킷을 입은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했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새겨진 명찰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장 후에는요, 재판부 쪽으로 가볍게 목례한 뒤에 자리를 앉았습니다. 자, 지금 얼굴도 말이죠. 굉장히 지금 뭐 아주 초췌하고, 얼굴도 많이 상했어요. 참, 상당히 좀 안타깝지 않나. 참 이게, 참 복잡한 그런 심경의 일환이죠. 그러니 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요 표정을 보십시오. 참 이게 뭐, 지금 얼굴도 뭐 다 망가졌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 예. 자, 그리고 지금 오늘 방청석에 한 80명 정도가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는 말이죠. 예, 엄숙 질서 유지 강조하면서 재판장 명령을 따라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서 쭉 내려갔는데 윤 대통령은 허공을 바라보고 이따금 고개를 푹 숙여서 책상을 내려보거나 눈을 깜빡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굳은 표정으로 선고 내용을 경청했고요. 그 좌장격인 김홍일 변호사는 눈을 감은 채 재판부 선고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핵심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국무위원회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 그리고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핵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데 대해서 윤 대통령 얼굴은 붉게 달아오기 시작했고 표정도 굳어지고요. 이따금 한숨을 크게 내쉬거나 입맛을 다시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할 때 윤 대통령이 눈을 길게 감았다 뜨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재판부가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다. 이렇게 꾸짖은 대목에 대해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재판부가 마지막으로요. 지금 윤 대통령을 마지막 주문 직전에 일으켜 세워가지고 5년을 선고 딱 하니까 윤 대통령이 입술을 살짝 깨물으면서 굳은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재판이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변호인단을 향해서 가볍게 인사를 하고 법정 중간쯤에 잠시 서서 재판부에 다시 목례를 하고 퇴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재판부는요, 방청객의 소란을 우려해서 방청객에 이어서 취재진까지 법정 밖으로 완전히 나간 뒤에 마지막으로 퇴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원 청사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고 중계를 통해서 선고가 진행되는 과정을 쭉 지켜봤는데 선고가 내리자 빨간색 플래카드를 든 채 Only 윤 어게인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많은 인물들은 안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말이죠. 지금 징역 5년이 선고가 됐는데 너무나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지금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즉각 항소하겠다. 예. 자, 즉각 항소하겠다. 그래서 오늘 판결은 상급심에서 재검토돼야 하는 중대한 법리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당연히 항소할 것이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요.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다. 유죄 판결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 그러면서요, 국가원수의 지위와 책임, 헌정 질서상의 특수성을 모두 삭제한 채로 형사 책임만을 절단해서 판단하는 것은 결코 법치의 완성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항소심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내란 전담대표부에서 지금 이제 심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권에서는 내란 전담대표부를 설치한다? 이 얘기는 자동적으로 유죄를 지금 내가 전제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법 쪽에서도 굉장히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항소심에서도 과연 이 변호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나 인정해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계속되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